저잔데 이거 왜 빠지셨나요? 아, 네. 공유 오피스 인테리어 모든 것이라는 책인데 2년인 것 같은데 저희랑 컬러가 똑같습니다. 아, 그래. 그린이네 완전히. 그렇죠, 네. 예. 최저가를 찾다 보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추가 비용 같은 게 빠져있다.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라는 거죠. 네. 그럼 대표님 지금 그럼 회사에 네. 인하우스로 하고 있는 디자이너분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 디자이너 10명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 네. 지금 찾아가도 되나요? 아, 찾아 보여주셔도 돼요, 진짜로. 네. 저희가 오늘 여기 대표님 모시고 3부작으로 준비했는데 마지막 부작에서는 이제 저희 드림캐쳐스 현장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들이 들어갔고 만약 빠지는 비용이 어떤 것들이 빠지는지까지 같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또 3부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스 대표 장성훈입니다. 오늘 게스트를 모시고 왔는데요. 되게 공유 오피스 인테리어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공유 오피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따로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 디자인 랩에서 지금 김한솔 실장, 또 김한솔 대표로 있는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이 책 저잔데 이거 왜 빠지셨나요? 아, 네. 공유 오피스 인테리어 모든 것이라는 책인데 2년인 것 같은데 저희랑 컬러가 똑같습니다. 아, 책 그래. 그린이네 완전히. 그렇죠, 네. 예. 근데 제가 2022년 당시에 1호점 만들었을 때 이 책 보고 전화를 했었어요. 네. 근데 아마 아버님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2년이 닿아서 저희가 했던 거고 2022년 당시에도 여기 안에 보면 몇십 개의 포트폴리오가 이미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예전부터 공유 오피스 쪽을 하셨던 오피스 전문 인테리어 대표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 보고 많이 네. 오셨나요? 연락이? 사실 진짜 많이 왔고, 저희가 공유 오피스 붐이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공유 오피스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거짓말 안 치고 한 달에 문의 30건 온 적도 있습니다. 많이 이어졌었나요? 많이 이어지죠. 예. 그럼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는 이제 공간 디자인 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 공사는 저희가 2017년부터 공사를 했고, 개인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70개 정도,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는 지금 전속 파트너로서 이렇게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와, 70개 정도? 네. 이제 저희 거 합치면 한 100개 정도 되나요? 100개 넘죠, 그렇게 되면. 와, 네. 그럼 처음 공사가 언제 나오셨죠, 아까? 17년부터. 17년? 네. 그때는 진짜 거의 공유 오피스 거의 다 모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조금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네. 저희가 브랜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못하지만, 글로벌 공유 오피스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서 인테리어 하다가, 거기 담당자분이 이거 보고 나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차렸던 게 이제 1호 아, 공사돼서 이제 여기까지 쭉 오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공유 오피스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솔직히 공간 디자인만큼 따라갈 수 있는 업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시공 건수가 100개 정도면 진짜 엄청 많이 하신 네. 거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공유 오피스를 평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최소 몇 평 정도 해보셨어요? 제일 작은 거는? 제일 작은 거는 사실 15평? 근데 이런 건 한두 건밖에 안 되고요. 네. 솔직히 평균적으로는 거의 70평에서 100평 내외 받고, 큰 거는 설계까지 포함하면 500평까지도 다 해봤습니다. 와, 진짜 거의 웬만한 공유 오피스에 모든 평형대를 다 섭렵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 드렸고요. 왜냐면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공유 오피스가 보면 웃긴 게 인테리어 시장도 보면 싼 게 비지떡이잖아요. 네. 그래서 평당 100만 원대가 있을 거고, 평당 200만 원대가 있을 거고, 평당 300만 원대가 있는데 무조건 평당 100만 원대가 제일 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동일 퀄리티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싼 게 비지떡인 거를 좀 더 풀어드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인테리어 비용이 있고요, 또 공유 오피스 창업 비용이 있어요. 이 차이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똑같이 혼동해서 쓰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말 그대로 공유 오피스를 하기 위한 내부적인 인테리어, 칸막이 공사, 필름, 목공, 전기,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창업 비용이라고 하면 뭐가 포함되냐면 사무가구라든가 저희 앉아있는 의자라든가 움직이는 테이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또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가맹비나 교육비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면 창업 비용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창업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캐치를 하시고 영상 설명 들으시면 좀 더 이해도가 높으실 거예요. 그럼 공유 오피스를 이제 공사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 비용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제 네. 인테리어 비용으로 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평당 저희가 200 초반이잖아요. 네. 평당 300 넘는 것도 해보셨어요? 사실 평당 300 넘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해본 데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대기업 계열사의 공유 오피스 공사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평당 100만 원대도 있고 200만 원대고 300만 원대도 있는데 네. 그러면 그 퀄리티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퀄리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좀 개인차가 있어서 좀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100만 원짜리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가보면 입구 딱 들어갈 때부터 그냥 달라집니다. 이미지얼부터? 네, 이미지얼도 달라지고 카페테리아부터 달라지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편리성이 아예 달라집니다. 방음적인 부분, 뭐 에어컨, 뭐 책상 그런 기능적인 것까지 다 토탈하다 보니 이거는 뭐 실제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투어만 다녀봐도 아 여긴 그냥 다르다 라는 게 무조건 그냥 느껴집니다.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네, 무조건 느껴져요 이거는. 예를 들면 저희 브랜드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보다 좀 저렴하게 하는 데는 딱 들어가도 아 여긴 더 싸 보인다 라는 게 있고 또 반대로 저희보다 더 인테리어비를 많이 태우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가보면 저 같은 경우는 느껴지거든요. 막 네. 강남에 있는 뭐 패스트파이브나 그런 데 가면 당연히 저희보다 좀 더 썼구나 라는 걸 느끼시는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거를 진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퀄리티 차이를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좀 몇 개 좀 콕 집어서 이런 데가 마감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비용적으로 더 고급스럽거나 아니면 더 들어간다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카페테리아 노출 천정, 네. 그 다음에 뭐 펜던트나 이런 조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저희 라운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러니까 직각인지 뭐 둥근 게 있는 건지, 목공 같은 게. 네. 네. 그 다음에 뭐 유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독립실 안에 가벽 있잖아요. 네. 가벽 안에 저희는 흡음재를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차이도 좀 무조건 차이 나죠. 네. 네. 근데 솔직히 공유 오피스라고 하면 방음이 되게 중요한데 네. 좀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빼는 업체들도 있을까요 혹시?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그런 걸 꼭 체크하는데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그거 빼고 시공한 데가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라고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브랜드는 그게 대부분 없어가지고 옆방의 소리가 아니라 옆방의 소리가 들린다는 소리가 실제로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게 이제 되게 어려운 게 네. 공정도 어떤 건 포함되는 것도 다르고 또 마감재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마감재가 있어도 또 범위가 어디까지 갈 건지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그러면 인테리어 최저가 같은 거를 네.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다른 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정해진 상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평수 50평이지만 누군가는 방을 10개 빼고 누군가는 방을 5개를 빼고 뭐 공용 공간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라는 거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기의 예산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야 된다. 사실 인테리어 업체가 진짜 나쁘게 마음 먹으면 다 빼고 그냥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이거 다 빼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사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봐도 사람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린지 몰라요. 근데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아무리 적게 창업해도 억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예산에 맞춰서 잘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지 최저가를 찾다 보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추가 비용 같은 게 빠져있다?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라는 거죠. 네. 저희가 오늘 여기 대표님 모시고 3부작으로 준비했는데 마지막 부작에서는 이제 저희 드림캐쳐스 현장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들이 들어갔고 만약 빠지면 비용이 어떤 것들이 빠지는지까지 같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또 3부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래성남점, 저희 유래성남점이 지금공사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확실히 업체, 공장별 업체분들하고 미팅해보면 싼 게 비지떡이에요. 노하우가 점점 생기니까 네. 너무 싼 가격 부르는 업체는 아예 연락도 안 해요. 네, 이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해서 거의 중간값 정도에서 보고 통이 잘 되거나 아니면 좀 포트폴리오가 많거나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페인트를 불렀어요. 근데 어디는 뭐 퍼티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비용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런 거는 당장 아는 게 아니고 공사를 다 끝난 다음에 두세 달 후에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전기 같은 경우도 이거 썼는지 저거 썼는지 페인트도 어땠는지 필름 이런 걸 다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인테리어 사기가 많은 경우가 정보가 없어서인데 일반인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상부처럼 찍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위대성능점이 직영공사 했는데 진짜 뭐 웬만하면 가격 낮추려고 하잖아요. 네, 직영공사 하시려는 분들이 비용 세이브려고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 업체를 그래도 이제 선택해서 했는데 저희 보면 지금 다 크랙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보통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나 그런 공정 업체에서 AS 해주지 않냐라고 하는데, 인테리어 업체 아니면 공정 업체에서는요 AS 안 해줍니다. 저도 그거 하고 한 달도 안 돼서 회의실 벽이 크랙이 짝한 거예요. 일자로 무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좀 AS 해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아 이거는 돈 따로 내셔야 된다, 원래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일반 개인이 인테리어 업체 저는 못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협력된 관계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AS도 잘해주고 우리도 공사를 꾸준히 줘서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는데, 사실 개별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 발주해요, 돈 받아요, 그리고 끝나요. 개인분들이 만약에 셀프로 한다, 사실 인터넷 검색하거든요. 뭐 숨고, 크몽, 뭐 인기통 돌아다녀요. 거기 중에 업체 중에 너무 잘 된 데도 많아요. 너무 잘하고 성실한 데도 있지만 막 세금 미납되고 뭐 퀄리티 개판이고 막 싸우고, 계약금 받았는데 뭐 갑자기 돈 나르시는 분들 실제로 있고 퀄리티 안 맞은데. 근데 이게 인테리어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A 페인트 업체랑 했어요. 근데 B 페인트 업체가 다시 부르고 들어오기가 되게 관계가 어려워요. 돈은 이미 A한테 갔는데 다시 B 돈 줘야 되고 뭐 해도 이런 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일반인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제가 위례성능점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기 공정 따로 들어오고 네. 또 에어컨 따로 들어오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공정 순서대로 하면 처음에 에어컨 공정이 들어와서 배관 다 날리잖아요. 맞아요. 전선하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전선 날리면 뭐 꼬리 같은 거 말아서 자르지 말라, 전기팀한테 그런 암묵적인 시그널도 보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에어컨 업체가 나중에 본체 달러올 때 보니까 전기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잘라버린 거고. 네. 근데 보면 전기팀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전기팀이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우리가 진짜 하수도 아니고 전기 만지는 사람들인데 잘라야 될 선, 자르지 말아야 될 선 구분 못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중간에서 서로 자기 잘못 없다고 해요. 그럼 결국에 발주자, 직영공사를 하는 발주자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중간에서 자기 잘못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사 시간 날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 한 명 뭐 다독여가지고 비용 더 줄 테니까 좀 마무리 좀 해달라 네. 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직영공사 하면 짬밥이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현장 컨트롤은 짬밥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공유 오피스가 아무리 작은 평수여도 최소 3주 이상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현장 소장 비용, 그 다음에 이런 관리 비용, 스트레스 비용 생각하시면 오히려 인테리어 업체가 훨씬 더 저렴한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님이 인테리어 업체한테 발주를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발생이 됐다, 그럼 인테리어 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보면 공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보통 70평 이상 하면 한 6주 정도 공사하거든요. 그럼 공정만 10여 가지고 자재값도 수백 개인데, 제가 궁금한 게 인테리어 최저가를 산출할 수 있어요. 제 클라이언트가 네. 견적서를 가지고 와요. 네. 뭐 공정별로 뭐 써있겠죠. 네. 근데 그 견적서를 보고 여기가 저희보다 싸다 비싸다라는 거를 그냥 그 견적서만으로 보고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알 수는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3D랑 평면도랑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공정이 진짜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단순하게 뭐 목공이 들어와서 했고 전기 들어와서 할 게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거 견적서 없어가지고 이건 없었던 거다,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견적서라는 게 이제 꼼꼼하게 상세적으로 다 풀어도 10장 넘기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뭐 페인트 공정이다라고 하면 페인트에 뭐 어떤 페인트를 쓸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데코 타일도 브랜드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모든 컨디션을 맞춰가지고 솔직히 저는 최저가 산출이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어려워요. 여기 쌉니다 하면 싼 이유가 무조건 있어요. 동일한 퀄리티에 싸다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A 인테리어 업체가 있고 B 인테리어 업체가 있는데 다 동일한데 뭐 B가 싸다, 그거는 자기 마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 5%에서 뭐 진짜 많이 하면 10% 차이지 15% 20% 이상 차이 안 납니다. 보면 공정이 빠져있는 게 있거나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블라인드 같은 거 있죠. 근데 블라인드나 도어락 같은 거를 인테리어에 포함이 보편적으로 맞는 건지 별도인 건지 애매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도 상세하게 하나씩 다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생각했을 때 공급 창업을 이제 거의 100개 가까이 했는데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인테리어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나름 개인 공유 오피스 1세대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군데를 다 해봤는데 사실은 상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공유 오피스 초창기 때는 퀄리티 상관없어요. 그냥 오픈하면 다만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창기랑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공유 오피스가 어느 정도 한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기존에 있는 공유 오피스를 이겨야지 오픈했는데 기존의 공유 오피스보다 퀄리티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 아니면 단가를 그만큼 확 낮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후발 진입자인데 후발 진입자가 굳이 기존 공유 오피스 이길 수 없는데 들어가는 건 아닌 거라고 봐서 저는 요즘 트렌드는 항상 그렇게 해요. 기존에 있는 공유 오피스를 이길 수 있는 데를 해라.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네. 저도 창업 설명회나 이제 상담하다 보면 많이 물어보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잠실이죠? 지난주에도 저희 강연 때 수강생 물어봤던 건데 잠실에 이미 공유 오피스가 수십 개 있는데 솔직히 어떤 생각으로 여기 새롭게 오픈하신 걸 물어봐요. 네.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변에 보면 저희처럼 퀄리티 있다거나 그런 공유 오피스가 거의 없다. 거기다 예전 소호사물 스타일이다. 뭐 10년 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충분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잠실점이 이제 오픈한 지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상주 입실률이 지금 거의 80% 가까이 돼요. 네. 그러면 주변에 공유 오피스가 많아도 충분히 생산이 있다라는 게 먹게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저희는 저희 바로 뒤에 저희가 대루변에 있거든요. 석촌호수 변 쪽에 있고 바로 한 블럭 또는 두 블럭 뒤에도 공유수 몇 개 있거든요. 저희가 1인실이 지금 내측방 기준으로 40만 원 중반, 창치 50만 원 중반 받아요. 1년 계약 기준으로. 근데 거기는 얼마 받는지 아세요? 저희보다 뒤에 있는 30만 원? 네. 한 40만 원 못 받아요. 2, 30만 원.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그쪽을 선택 안 하고 저희 쪽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 말씀하신 인테리어 퀄리티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또 공간 기획력, 그리고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마케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희가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회사다 보니까 마케팅적인 것도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저희 같은 퀄리티 있잖아요. 네. 공유업체 돌아다니면서 드림캐쳐스에 이게 멋있어. 그럼 사진 찍어서 나중에 인테리어업체 보여주고 네. 이것저것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디자인 같은 그쵸. 거를.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랑 네. 아니면 그 인테리어 업체 인하우스 안에 네. 디자이너가 있는 거랑 좀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다른 게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진 찍어서 보여줘도 디테일을 보여주지 않고 전체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도 또 달라요. 예를 들면 소파를 디자인해도 뭐 책상을 하나 디자인해도 사이즈랑 폭이 되게 중요한데 겉모양만 해서는 느낌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기능까지 따라잡을 수 없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 오피스가 뭐 저희가 지금 뭐 겉에만 얘기했는데 공유 오피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평면도예요. 왜냐면 평면 기획이 일단 잘 나와야 3D가 잘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좋아서 이거, 여기 좋아서 이거, 여기 좋아서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조화가 또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안 그러면 이게 조화가 잘 돼서 부대찌개가 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될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없는 회사는 가면 결국에는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는 꼭 전문가랑 해야 합니다. 꼭 시공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옛날 거 말고 지금 공유 오피스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를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랑 꼭 해봐야 된다. 그럼 대표님 지금 그럼 회사에 네. 인하우스로 하고 있는 디자이너분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 디자이너 10명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 네. 지금 찾아가도 되나요? 참가 보여줘도 돼요, 진짜로. 네. 근데 10명이나 필요해요? 드림캐쳐스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피스 인테리어를 옛날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10명도 부족해서 그래요? 지금 외주 디자인까지도 같이 맡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뭐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게 평당 뭐 100 얼마인지 200 얼마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잘 알기 위해서는 공장별로 하나씩 다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3부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 얘기 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가장 창업자들이 염려스러워 하는 게 인테리어라고 하면 뭔가 사기라는 연관 키워드가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비상주 사무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체 없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인테리어 업체도 생각보다 실체가 없는 데가 많아요.
인테리어 회사를 체크하는 경우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실을 방문해라. 두 번째는 2편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져 가지고 네. 그러면 1부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고요. 2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공유 오피스 창업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2억 원 이상이 든다네. 그건 큰 평수 이야기겠지. 난 30평으로 공유 오피스 창업했는데 7천만 원 정도 들었어. 입지만 잘 찾으면 소형 평수로도 승산했어. 7천만 원 정도라면 나도 당장 준비가 되겠는데. 어떤 브랜드 썼어? 드림캐쳐스라고 요즘 가장 핫한 공유 오피스 풀차야. 매물 찾기, 바이럴 마케팅, 운영 노하우까지 싹 다 퍼준다고. 7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공유 오피스 소액 창업 드림캐쳐스에서 확실하게 서포트합니다.